안녕하세요. 금융금쪽이들 위한 금융고민 상담소를 진행할 남희정, 최정인 기자입니다. 오늘 주제가 엄청 흥미롭다고 들었는데요. 무슨 주제죠?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신용관리입니다. 아, 금쪽이 신용이 여든까지 간다. 이런 말도 있죠? 완전 공감 가는 명언인데요. 사실 제가 또 신용관리에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럼 사연 읽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금나라 기자님들. 첫 경제활동을 시작한 금쪽이입니다. 처음엔 덮어놓고 쓰다 보니 제가 얼마를 벌고 있고 쓰고 있는지 가늠이 안 가더라고요. 이렇게 계획 없이 쓰다 보니 연체까지 하게 되었고 신용점수도 떨어졌어요. 신용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한번 떨어진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신용관리는 정말 20대 때부터 필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자님. 그런데 신용이 정확히 뭘 말하는 건가요? 신용이란 미래 어느 시점에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현재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결국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아, 제가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뢰를 담보로 이루어지는 거래인 거죠. 이러한 신용을 잘 이용하면 휴대전화 사용료, 신용카드 사용처럼 나의 구매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과도한 빚과 채무로 인해 심하면 파산까지 이르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요즘 들어 젊은 층의 대출 연체율이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심각한가요? 최근 관련 기사를 보면 23년 2분기 말 기준 만 20대 이하 연령층의 연체율이 0.44%로 18년 3분기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소득, 지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상환 능력보다 더 많이 대출을 받는 경우 연체되기 쉬우니 조심해야 합니다. 신용을 좋게 만든다는 것은 좋은 신용 기록을 쌓는다는 의미이므로 꾸준한 신용 관리가 중요한데요. 우리 금쪽이들을 위해 신용 관리 팁을 정리해 줄까요? 그럼 제가 먼저 첫째, 갚을 능력을 고려해 적정 채무 규모를 설정하세요. 덮어놓고 대출받는 식의 무계획 자산관리는 NO!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액은 반드시 자신이 갚아야 할 빚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소득 규모나 지출 등을 감안해 감당 가능한 규모 안에서 이용하는 거 잊지 마세요. 둘째, 소액이라도 연체하지 않고 연체를 상환할 때는 오래된 것부터 상환하세요. 연체 정보는 신용평가의 가장 부정적인 요소이며 연체가 한번 발생하면 연체 금액을 상환한 후에도 일정 기간 신용평가 시 불이익 정보로 반영됩니다. 아, 이건 제 친구의 실제 사례인데요. 군대 가기 전 깜빡하고 20만 원 정도의 신용카드 대금을 미납했다고 해요. 몇 달 후 휴가를 나왔을 때야 발견하고 돈을 냈지만 이미 신용점수가 떨어진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신용점수 회복하는데 고생했다고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마지막 팁은 뭐죠, 정인 기자님? 자신의 신용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건전한 신용거래 이력을 꾸준히 쌓아가요.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신용정보와 신용평점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오, 이건 저도 몰랐던 꿀팁인데요. 게다가 무료라니. 오늘 바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연을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금나방 기자님들. 저는 MZ세대답게 유튜브로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데요. 최근에는 투자 관련해서도 영상이 많이 뜨더라고요. 처음엔 이게 믿을만한 정보인가 의심하였는데 높은 수익률과 그럴듯한 설명을 들으니 현혹되더라고요. 이런 정보 믿어도 되나요? 아, 절대 믿으면 안 되죠. 최근에 유튜브를 이용한 불법 유사 수신 업체들에 대한 기사가 정말 많은데요. 여기서 유사 수신행위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상 수익 모델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지금부터 최근 등장했던 불법 유사수신 사례를 소개해드릴 테니 미리 알아두고 조심하도록 해요. 제가 봤던 유사수신 업체는 코인 투자와 관련되어 있었어요. 코인이라면 비트코인 같은 그 가상자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코인 맞습니다. 코인 투자를 빙자한 불법 유사수신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최근 유튜브에서 모두가 알고 있는 국내 대기업이 직접 투자한 코인이라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특별 판매 물량을 확보해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했다고 합니다. 대기업의 특별 판매 물량이라니 정말 혹하게 만드네요. 게다가
해외 거래소 직원을 사칭하여 신분증과 위조 명함을 제시하고 조작된 코인 가격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허위 코인 지갑 사이트를 통해 투자금 입금 전 실제 가상자산이 선 지급된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고 합니다. 직원 사칭의 그래프, 사이트 조작이라니 정말 치밀하고 정교화된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속지 않게 미리 이런 사례들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저도 불법 유사 수신 사례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빙자해 고수익을 올린다고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투자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ESG, 신재생 에너지 등 사람들의 관심이 많으니 더더욱 속기 쉬웠을 것 같아요. 앞서 본 코인 사례처럼 뭔가 치밀한 수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경제학 박사를 사칭하는 배우를 등장시켜 투자자를 유인하고 실제 신재생 에너지 전문 기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게시는 물론 허위 사설 거래 시스템을 통해 잔고, 거래량이 표시되도록 조작하여 투자자를 안심시켰습니다. 사칭에 허위 시스템까지. 금쪽이들 입장에선 속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그래도 걱정은 노노. 그래서 준비했잖아요. 저희와 함께 유의사항 및 대응 요령을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와! 먼저 원금 손실이 없다거나 단기간에 수십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 지나치게 고수익을 강조하는 경우 불법 유사 수신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유튜브 등의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 정보를 주겠다고 홍보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처럼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지능화, 정교화되어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인 투자 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센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현황에 대해서도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투자 전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니 투자 전 꼭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불법 유사수신 업체로 의심된다면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거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 의심 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능한 녹취, 문자 메시지 등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사회 첫걸음을 뗀 금쪽이들을 위해 신용관리 팁과 금융사기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드려봤는데요. 의정 기자님, 오늘 저희 솔루션 괜찮았나요? 물론이죠. 사연의 금쪽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 금쪽이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리미리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는 항상 금쪽이들의 현명한 금융생활을 응원합니다. 금나반의 금쪽상담소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더 되네. 이거 여기다 두고 계속 보자.